네, 안녕하세요. 이제 랩원 솔루션 영상으로 찾아뵙게 된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4학년 김재환입니다. 저는 이제 랩원 교재 제작에 참여했고, 이제 오늘 랩원 솔루션 영상으로 아마 직접 찾아뵙는 건 마지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랩원 지금까지 태스크 하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고, 실제로 이제 RC카의 움직임을 처음 시행해보는 랩이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신기해 하실 것도 같았고, 많이 왜 내 마음처럼 안 움직이지 하는 마음에 답답하신 마음도 많았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직접 이제 랩원 교재를 만들 때도 가끔 그랬었고, 어쨌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혹시나 이제 랩원 교재들에 있는 투두를 해결하면서 마음처럼 잘 안 되고 이제 좀 해결을 못 하신 부분들이 있으셨더라도 솔루션 영상을 보면서 만약 못 풀었던 게 있으면 다시 한번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고, 코딩 멘토 분들한테도 많이 질문을 드리면서 이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랩원 솔루션 영상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직접적인 솔루션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교재 15페이지랑 17페이지에 있었던 이제 인스트럭처럴 코멘트하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네, 15페이지 이제 교재 중간 부분쯤에 인스트럭처럴 코멘트라고 이제 drive circle이라는 함수를 새롭게 정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되어 있는, 여러분들께 한번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if문 안에 저희가 만약에 저희만 알아볼 수 있는 대로 뭐 직진을 몇 초간 하고 우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직진을 하거나 후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막 써놓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지? 라고 해석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좀 심한 경우에는 해석 자체를 못 할 수도 있어요. 변수명이 이제 되게 난잡하게 되어 있다거나 이 함수들을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써놓았다거나 하면은 남들이 볼 때 이게 그래서 뭐 하는 거지라고 해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원으로 움직이는 그 자체가 중요하고, 이제 원으로 움직일 때 잠깐 직진을 했다가 잠깐 우회전을 했다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고, 사실 그런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 세부적인 내용들 때문에 전체적인 코드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그거를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drive circle이라는 함수를 새롭게 정의해서 이것들 안에서 저희가 이제 함수를 짜고, 이제 남들이 볼 때는 이제부터 이제 원으로 움직이는 움직임에 대한 코드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drive circle이라는 함수를 이제 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독성이라고 하죠. 얼마나 쉽게 읽히는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방식대로 이제 코드를 한번 짜보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렸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교재 17페이지에 있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잠시만요. 네, 빈칸을 채울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하고 set speed angle 함수에 들어가는 스피드 값이 실제 속력의 값이 아니다 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스피드가 1이 된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속도가 1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도가 멈춰 있다가 속도가 빨라지는 그 사이까지 그 시간이 필요하죠. 바로 속도가 최대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 스피드 값은 가속도를 의미해요. 속도가 빨라지는 정도. 그래서 가속도를 다른 말로 이제 가속도가 힘은 아닌데, 가속도랑 관련된 게 힘이기 때문에 스피드라는 게 속도랑 관련된 게 아니라 가속도랑 관련돼 있고, 본질적으로는 힘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이제 자동차에 제로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속도가 0에서 100km/h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0에서 100으로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이제 원하는 속도로 쉽게 컨트롤이 되는 거겠죠. 이제 제로백이 이제 자동차의 성능 중에 하나의 척도로 쓰이기도 하는데, 그 개념과 연관된 개념이 이제 set speed angle에서 스피드가 실제 속도 값은 아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실제로 저희가 코딩을 할 때 중요하게 쓰이느냐 여쭤보시면 실제로도 중요하게 쓰이는 게 움직이다가 빨라지는 거, 뭐 멈춰 있다가 빨라지는 거, 이 두 개에서 걸리는 시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제 코딩을 할 때 그 개념을 나중에 써서 솔루션에서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코드 작동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발췌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해보았습니다. 18페이지 내용에 있는 건데 이제 위 코드는 어떤 코드인가요? 하고 저희가 이제 가이드라인 코드에서 Q라는 변수, 전역 변수를 정의해서 이것을 이제 자동차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사용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Q를 정의를 하고 속도, 각도 이런 거를 정의를 해서 Q 안에 쌓는다 라는 내용으로 이제 교재에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이게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먼저 보여드리자면 Q는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 스피드, 앵글 이렇게 세 가지의 값으로 이루어진 순서쌍들이 여러 개가 쌓여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Q가 하는 거는 RC카가 움직이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게 Q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RC카는 Q에 의해서만 움직여요. Q가 RC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두를 그냥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 자동차의 움직임, RC카의 움직임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움직이는 속도를 결정하는 거랑 움직이는 방향을 결정하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하게 작용되는 게 그 움직이는 시간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진을 잠깐 하다가 우회전을 엄청 오래 하면은 거의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진을 잠깐 하다가 우회전을 오랫동안 하면은 거의 원 모양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겠죠, 자동차가. 근데 만약에 직진을 오래 하다가 우회전을 잠깐 하면은 얘는 거의 직선과 가까운 형태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어떤 각도와 속도를 가지고 움직일 때 그 움직이는 시간이 사실 모양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해요.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제 시간, 스피드, 앵글을 잘 조절해서 이것들로 이제 원하는 움직임을 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한 원소, 그러니까 Q에 들어있는 하나의 시간, 스피드, 앵글 묶음은 한 가지의 특징만을 가진 움직임을 만들어내요. 이게 무엇이냐? 만약에 움직이는 시간을 1초라고 설정을 해놓고 스피드가 1, 앵글이 0이라고 되어 있으면 얘는 1초 동안 직진만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순서쌍은 회전을 결정할 수 없는, 회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순서쌍이에요. 그러니까 직진을 하도록 설계된 속도와 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직진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만약에 1초, 0, 1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이미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만 이게 유효하겠죠. 정지해 있을 때는 우회전이라는 게 사실 바퀴의 방향만을 바꾸는 거니까. 움직이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초, 0, 1 이런 거는 우회전만을 하는 거예요. 우회전. 얘는 직진을 할 수가 없고 우회전만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피드 앵글 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Q 안에 들어있는 시간, 스피드, 앵글 각각의 쌍은 한 가지의 특징만을 가지는 움직임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하는 건 무엇이냐? 최종적으로 저희가 정사각형으로 움직이든 팔자로 움직이든 간에 최종적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움직임을 한 가지의 특징만을 가지는 그런 움직임들로 여러 개로 분해를 한 다음에 각각을 이제 조절을 해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 개념을 먼저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원형 모양을 도는 트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시간, 속도, 각도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냐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원형 모양은 사실 우회전만을 계속하면 원형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뭐 시간을 한 10초 정도로 잡고 속도 1, 각도 1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있다고 하면 10초 동안 우회전을 하면서 움직이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원형 모양이 만들어질 겁니다. 좀 복잡하게 정사각형 모양 트랙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이 꼭지점이 문제인데 방향 조절을 할 때 이렇게 가다가 바로 이렇게 꺾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실제 자동차의 움직임을 봐도 되게 자동차는 항상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향 전환을 할 때
직진을 쭉 하다가 아주 잠깐 동안 방향을 이렇게 바꿔요. 우회전을 잠깐 동안 하고 90도가 돌아갔다 하면 그때부터 다시 직진을 해요. 직진을 하다가 다시 또 이제 방향 전환을 할 때 우회전을 잠깐 동안 해서 방향을 바꾸고 다시 직진을 해요. 이렇게 한 번 더 반복을 하면 이게 결국에 정사각형의 움직임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이렇게 구간별로 직진 구간, 회전 구간, 직진 구간, 회전 구간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Q라는 변수 안에다가 저희가 원하는 움직임을 이제 다 넣어 놓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원하는 시간 동안 원하는 속도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그러면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건 이제 알았어요. 근데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거를 코드상으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결과적으로 이제 코드에다가 입력을 시켜야 얘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시간 동안 원하는 속도,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돼요. 이제 교재 16페이지, 17페이지에 나온 자료들인데 이게 16페이지에 있는 코드고 이제 17페이지에 앞서 말씀드렸던 Q의 작동 방식이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먼저 원하는 시간 동안 원하는 속도,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봤을 때 속도와 각도를 세팅해 주는 건 그냥 속도 변수랑 각도 변수에 저희가 원하는 값을 대입을 해주면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딱 저희가 얘는 딱 1.5초만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 0.5초는 다르게 움직여야 돼 이런 명령을 넣어주고 싶으면 딱 주어진 시간 동안만 이제 저희가 원하는 움직임을 갖도록 하려면 이제 get delta time이라는 함수를 써야 돼요. 아마 설명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get delta time은 이제 라이브러리 하나에 들어있고 이제 코드가 한 번 실행되고 나서 다시 실행될 때까지 그 사이에 시간이 얼마만큼이 흘렀는지를 알려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코드가 실행될 때까지 그 사이의 시간 동안 다시 말씀드릴게요. get delta time으로 이제 코드와 코드 사이의 시간을 알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코드가 한 번 실행되는 동안 흐른 시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코드가 한 번 실행될 동안 이만큼의 시간이 흘렀구나 한 다음에 그러면 1.5초 동안 코드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이 사이클이 돌아야 되지? 이런 거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오른쪽에 실제 숫자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0.5초 동안 어떤 움직임을 실행을 하고 싶어요. 근데 get delta time으로 해보니까 사이클을 한 번 돌 때 이제 0.05초가 흐르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나누기를 해보시면은 이제 사이클이 10번 돌아야 저희가 딱 원하는 만큼 시간 동안 이제 원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get delta time이 0.05가 아니라 0.01이라면 나눗셈을 해보시면은 50번의 사이클을 돌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몇 번 돌아야 하는지가 get delta time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get delta time이 길면은 한 3-4번만 해도 바로 그냥 저희가 원하는 시간 동안 실행이 되는 거고 get delta time이 짧으면 엄청 많이 실행을 해야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시간 동안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시간 나누기 get delta time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나눗셈을 했을 때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눗셈을 했는데 13.4번이 나왔다. 그러면 13번을 해야 되는데 그럼 13.4를 13으로 바꾸어주는 변환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물론 상관없지만 저희는 좀 이제 직관적인 방식으로 코드를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시간이 0.5초고 get delta time이 0.05초라고 하면 한 번 실행될 때마다 저희가 실행하고자 했던 그 시간의 기간 동안에서 get delta time으로 한 번을 빼요. 그러니까 한 번 실행됐으면 이 시간 동안이 지났다. 이제 남은 시간은 이 정도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0.5초의 실행 시간을 가지고 싶고 한 번 이제 코드가 실행될 때 0.05초가 지난다 라고 하면 한 번 사이클이 돌고 나면
이제 0.5에서 0.05를 빼서 이제 이거를 0.45초만 더 실행하면 돼 이렇게 알려주고, 한 번 더 코드를 실행하고 나면 이제 0.05초가 또 지났으니까 0.45에서 0.05를 빼서 이제 0.4초만 더 실행하면 돼. 한 번 더 실행하고 나면 이제 0.35초만 더 실행하면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시간이 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야,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실행했다. 이제 이 동작은 그만해도 돼.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큐 안에는 여러 개의 움직임이 쌓여 있다고 했죠. 이 쌓여 있는 움직임을 먼저 첫 번째 움직임을 다 하면은 이제 얘를 없애고, 그 다음 움직임을 하고 또 없애고, 그 다음 움직임을 실행하고 없애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큐 안에서는 이제 맨 앞에 있는 애가 가장 먼저 실행되는 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애가 그 다음에 실행되는 애, 이런 식으로 이제 쌓여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냐? 왜 거꾸로 맨 끝에 있는 애를 첫 번째로 실행하게 하고, 그 다음 애를 두 번째로 실행하게 하고, 그 다음을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빨간 숫자처럼 이 순서대로 실행을 하도록 만들 수는 없느냐?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한 이유는 만약에 맨 끝에 있는 애를 1번, 그 다음 애를 2번 이렇게 하면은 몇 번째 애를 실행할까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은, 첫 번째 실행할 때는 지금 6개가 있는 상황이면은 6번째 애를 실행하세요 하고 뭐 명령어로서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한 다음에, 만약에 얘를 다 써서 얘를 빼내버리면 그 다음에는 5번째 애를 실행하라고 이제 명령을 다시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인덱스, 이 첨자가 계속 바뀌죠. 6번째 애를 실행해라, 다음엔 5번째 애를 실행해라, 다음엔 4번째 애를 실행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인덱스가 바뀌기 때문에 인덱스를 이용해서 호출할 경우에는 이런 방식이 조금 귀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틀렸다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저희가 코딩을 할 때 이게 좀 더 편한 것 같다, 이러면 조금 더 귀찮아진다, 사소한 작업들이 좀 많아진다, 그냥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는 그냥 편하게 맨 처음에 실행할 거를 Q에 맨 앞에 놓자. 그래서 Q0이라는 이 0번째 인덱스를 사용을 해서, 이것도 설명이 잘못된 5번째 인덱스로는 5번째네요. 네, 어쨌든 인덱스를 이용해서 호출을 할 때는 맨 앞에 있는 애를 부르고, 맨 앞에 있는 애를 다 실행했다면 맨 앞에 있는 애를 버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있던 애가 맨 앞에 애가 되겠죠. 얘가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엔 얘가 가장 맨 앞에 있는 애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Q에 있는 시간, 스피드, 앵글 쌍을 하나하나씩 실행을 하면서 버리고 나면은 항상 그 다음에 실행할 게 맨 앞에 있는 원소, 즉 Q0가 돼요. 이게 이제 좀 편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제 코딩을 할 때 이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기술적인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코딩을 하시면서 원하는 방식으로, 좀 편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코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Q 안에서 하나하나를 이제 원하는 시간 동안 원하는 속도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알았고, 그럼 이제 얘를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실행을 했으면 얘를 버리고 그 다음 애를 실행을 하고 싶은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걸 이제 팝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팝 뭐 i라고 하면 i번째 원소를 버리는 애거든요. 그래서 q라는 변수에서 팝 i라고 하면은 q에 있는 i번째 인덱스 애를 버리는 애를 이제 q로 남겨두고, i번째 애는 그냥 아예 소멸시켜 버린다. 이게 qpop i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맨 앞에 있는 애를 계속 없애고 얘를 불러오고, 그럼 얘가 이제 q가 되겠죠. 얘가 이제 q가 됩니다. 그럼 이제 q의 맨 앞에 있는 애를 다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 이제 다 했으니까 너 이제 우리한테 필요 없는 명령이야. 그러면 얘를 이제 없애고 나머지 얘가 이제 새로운 q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진행을 해서 만약에 q 안에 있는 남아있는 움직임들이 없으면 이제 하나씩 다 실행을 하다가 이제 다 없어지면 이제 움직임이 끝났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움직임을 다 완성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움직임을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드에서 보실 수가 있듯이 q가 만약에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계속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작동 방식을 계속해서 해야 될 거고, 만약에 이거는 이제 하나의 큐 안에서 한 덩어리를 다 사용할 때 그걸 판별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큐가 남아있는지, 큐가 하나라도 남아있는지를 판단하는 조건문이고, 얘는 큐의 한 묶음이 더 움직여야 되는지 아니면 다 썼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는 그 움직임을 다 썼으면 이 움직임은 이제 다 썼으니까 버리고 하는 게 이제 이 if문 안에 들어갈 거고, 이 if문 안에는 이제 Q가 남아있다면, 즉 Q의 길이가 0보다 크다면 뭐 저희가 말씀드렸던 작동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게 이 식들에 들어갈 내용들입니다. 네, 아이디어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에 있는 또 내용인데, 이제 투두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코딩을 해봐라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짜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정사각형으로 움직일 때는 직진, 우회전, 직진, 우회전, 직진, 우회전, 이렇게 직진하고 우회전을 4번을 반복하면 돼요. 근데 여기 투두에서 보시면은 첫째로 차가 직진하고 두 번째로 차가 90도로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진과 회전이 3번 반복되도록 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그냥 직진하고 우회전을 4번 반복하면 되는데 왜 직진 우회전을 한번 시킨 다음에 직진과 우회전을 3번 반복하기, 그러니까 직진과 우회전을 4번 하는 게 아니라 얘를 한 번 하고 3번을 더 하라고 하는,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라고 하는 의문점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스피드가 속도가 아니라 가속도다 라는 얘기랑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제로백이랑 관련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멈춰 있다가 직진을 하는 거랑 쭉 움직이다가 직진을 하는 거랑은 이제 같은 거리를 갈 때 필요한 시간이 다르죠. 예를 들어 100m를 갈 때, 달리기를 할 때 멈춰 있다가 출발하는 경우랑 아니면 쭉 달리고 있다가 계속 달리는 경우랑 걸리는 시간이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첫 번째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랑 이제 쭉 움직이다가 이제 직진과 우회전을 반복하는 경우, 3번 반복하는 경우, 네,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코딩을 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팔자 움직임 같은 경우는 여기 투두에 있는 설명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직진하다가 우회전을 좀 길게 하고 또 직진하다가 이런 좌회전을 길게 하면은 멀리서 봤을 때 이제 팔자와 같은 모양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관건은 Q에 있는 이 Q에 있는 이 시간, 스피드, 앵글, 쌍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거에 따라서 자동차 움직임이 아예 결정이 되는 거기도 하고, 시간, 스피드, 앵글에 따라서 이제 직진을 길게 하면은 뭐 팔자가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짧게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시간과 스피드, 앵글 값에 이제 값들을 대입을 해보면서 그 오토그레이더의 움직임대로, 오토그레이더의 트랙 모양대로, 오토그레이더에 보니까 뭐 직진을 1초 동안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더라, 0.8초 동안 한 다음에 우회전을 하고 다시 0.7초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들을 대입을 해보시면서 트랙을 제대로 돌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실험을 해보시면 되는 랩 과제들이었습니다. 사실 몇 초 이런 거는 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게 절대 아니고, 실험을 해보면서 이제 이렇게 해도 돌 수 있고 이렇게 해도 돌 수 있더라 라는 거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코드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인 거고, 그래서 이 Q라는 변수를 왜 이렇게 정의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움직임들을 마치고 나서 버리고, 그 다음 한 움직임을 실행하고 버리고, 얘를 실행하고 버리고, 이 방식을 이해하시면은, 이해를 하고 나시면 코드를 구성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명령어를 쓸 때
아마 배우신 분들이 많겠지만 이걸 이용해서 Q라는 변수에다가 원하는 그 시간, 속도, 각도, 그 순서상을 계속 추가를 해주시는 방식으로 정사각형으로 움직일 때, 팔자로 움직일 때 그때 저희가 원하는 Q들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시면은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움직임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Y 버튼 눌러주실 때 원하는 모양으로 돌아가는 거는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움직임을 이제 특징을 가지는 움직임들로 분해를 다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시간과 속도를 조절하시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레본 솔루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